예,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강의 자료가 밑에 페이지 쪽 번호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다 14로 돼 있어가지고요. 참조를 한번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35쪽까지 했고 아마 강의 자료는 53쪽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강의 드리면 저기 강의가 마칠 것 같습니다. 일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컨설팅 범위서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에 대한 리파워링, 목적에 대한 항목,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한 범위, 대상 설비, 그리고 산출물, 자료 범위, 재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이트가 예를 들면 이 성능 저하 원인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알아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현장을 봤더니 유관 검사도 사실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접근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 유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IR 카메라로 해서 그 설비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설비에 대해서 위치 이거는 이제 이제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용량이라고 하면 이게 500kW짜리인지 1메가와트인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용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설비가 준공이 돼서 언제부터 가동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한 기자재, 태양광 모듈 인버터가 어디서 공급했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서부터 현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항목을 비교했는지, 그리고 비교해서 설비의 교체라든지 시공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에 따라서 경제성을 요약하고, 그리고 물량하고, 그리고 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서의 자료를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발전량, 고장 이력, 도면, 검토 기록, 이제 견적 자료 등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법정 검사라든지 정밀 진단, 설계 책임, 시공 감리, 투자 보증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이제 분쟁을 좀 막을 수 있게 범위라든지 한계, 제한 조건을 이제 짧고 명확하게 좀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게 그 3대 컨설팅 윤리와 법적 책임의 한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그 이해 충돌을 좀 방지하고 이제 저희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게 룰 넘버 원은 이제 독립성을 좀 유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사실 그런 작업이라든지 제안서에 직접 뛰어드는 관점이 아니라 제3자, 발주자 중심 시각으로 이 어떤 그 특정 업체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그 발전 사업자의 이제 고객의 이익과 리스크 이제 최소화 관점에서만 그 대안을 평가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알선 오해를 좀 차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 비교는 이제 사전에 그 정의된 공급자 또 EPC 비교표와 같은 항목으로 하고 그 가중치도 이 발주 사업자하고 얘기한 사전 협의된 항목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이 스코어 카드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해서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룰 넘버 3는 사실 컨설턴트는 컨설턴트고 사업 그 결정권자는 사업 결정권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사업 결정권자가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에 있겠죠. 그래서 그 발주자가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서 이 컨설턴트는 그 선택지를 사실 제시를 하는 거고 그 특정 시공사 선정 및 그 계약 체결의 그 주체는 사실 발주자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보면은 저희가 그 표준 약품 같은 거 보면은 깨알맞게 이렇게 쭉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책임의 한계와 면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본 컨설팅 보고서는 O&M 데이터 및 점검 기준일에 기초하여 작성된 의사결정 참고용 자료이며 향후 시장 환경 변화나 이제 그 발전소 내에 숨겨진 문제, 하자에 따른 그 확정적 수익 및 성능을 이제 법적으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실 삽입하면 좋은데 한국 실정에서는 좀 어려운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은 너 그렇게 그 책임을 못 져서 이렇게 도망가냐 그런 좀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M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반드시 고지할 사항은 이 말씀드렸던 이제 발전량과 관련된 이제 PR 분석은 이제 제공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좀 의존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파계 유관 검사는 그 내부 결함이라든지 잠재 고장을 사실 모두 그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100% 이제 신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휴먼 에러도 포함해서 좀 모두 확인하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발전량과 그 투자에 대한 그 회수 기간은 사실은 이 일사량에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일사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 매년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사량이 증가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가격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은 이 고장률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하게 발전을 하면 소위 한전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력 거래소에서 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어를 합니다. 옛날에는 발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LNG 발전소가 첫 수준이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그 출력 제어를 전력거래소 한전에서 그 의무사항으로 두고 대규모 발전소 같은 경우는 출력 제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 제어하면은 내가 발전한 그 전기를 팔아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실은 제한 요소가 되지만 또 다른 그 사업 기회로 연결도 됩니다. 이게 아시는 ESS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그 출력 제어를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전기를 뭐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으로 다시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투자, 이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책임은 발주자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발주자가 이제 의사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러한 그 표준 문구로 있습니다. 이게 작성 원칙은 어떤 것을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이 가정했으면 가정했던 값, 자료를 사용했으면 자료에 대한 출처, 그리고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지를 함께 했으면 되고 이러한 문구가 이러한 그 표준 문구에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거는 아마 보험 약관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것을 바로 이제 활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DF랑 같은 것 같아서 예. 보시면은 스크롤 그 페이지 구성 밑에 이거요? 누르셔도 펜으로 누르셔다가 페이지가 넘어갈 거 이거요? 예. 그냥 가다 한번 펜 한번 눌러보시죠. 이게 불편하게 보시죠. 예. 원래 제가 그러면 그냥 그 파워포인트로 하면 이게 쉽게 하는데 자료 올리는 거는 PDF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자칠판인데요. 돼야 될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페이지 한 번만 그럼 클릭해도 안 넘어가나요? 그냥 아니 어떤? 펜으로 그 페이지를 누르셔도 옆에 나와 있는 페이지. 이거요? 예. 이거 지금 예. 지금 연필 모드고요. 연필 모드. 그래서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저기 해서 지금은 아마 할 수.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마우스밖에 안 된다는 얘기. 네. 괜히 클릭 방. 그 저기 제 그냥 다리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약간 잡설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윤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에 녹아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 당신의 윤리성을 증명하시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하는 그 데이터 자체, 뭐 이런 현장 점검 리스트라든지 보고서, 로그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대안 평가도 이게 다 이제 양식에 따라서 하거나 이러한 규정을 하는데 그것도 그 투명하게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제안이라고 이렇게 결론 단계에서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내가 이 분야에서 명망을 쌓고 이제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건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신뢰성 있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경계가 명확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 리파울린 적용서 평가 템플릿, 이제 미팅 그 회의 기록지, 그리고 제안서, 그리고 물량 템플릿 이러한 것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이제 신뢰성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중요한 무게는 이게 사실은 언변이라든지 그 영업 인맥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좀 원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빈틈없이 산출물을 작성, 제공, 평가, 제공을 해서 이제 신뢰성 있는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아마 그 태양광 발전소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뭐 이러한 그 이제 전경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좀 잘렸지만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 사진이 있고요. 그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그 발전량 피크, 그리고 이제 모듈 그 스트링 또는 개별 모듈의 이제 상태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저기 컨트롤 룸입니다. 예, 보통 태양광 발전은 그 발전량이 이렇게 좀 그 아침에는 적고 오후에는 낮에는 많이 발전하는 그런 발전 커브를 그리는데, 요 미세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 커브를 이제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이제 태양광의 발전량을 좌우지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사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의 온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예, 당연히 모듈의 그 일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를 많이 발생하니까 일사량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의 이제 온도는 이 그 태양광 소자가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좀 변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 태양광 모듈이 600W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모듈을 시험할 때
1000W의 일사량 광의 조도로 조여주고요. 그리고 이때의 모델의 온도가 25도씨, 그리고 이 태양광의 스펙트럼이 AM 1.5, AM 1.5G라는 그 스펙트럼 조건으로 하거든요. 근데 모델의 온도를 25도씨로 하는 이유가 이제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온도고요. 이제 실제로 이 모듈의 온도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째는 여름철, 둘째는 겨울철, 뭐 중간에 가을철이 있지만, 근데 이때의 외기 온도는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면 모듈의 온도는 여기에 한 플러스 20도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0도가 되는 거고, 겨울철에 온도를 뭐 낮 기준으로 뭐 0도씨라고 하면 이게 모듈의 온도가 20도씨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듈의 그 출력 파워를 온도에 따라서 모듈의 파워를 보면 25도씨는 그 실내에서 형식 인증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파워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듈마다 다른데, 이제 모듈을 그 옛날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프린팅 태양전지로, 뭐 이거는 옛날에 한 300W 정도까지 300W 이하의 모듈은 스크린 프린팅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퍽이라는 태양전지는 이거는 2020년까지 나왔고, 이거는 뭐 한 500W까지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거는 2023년? 25년까지, 네, 25년. 그리고 이게 지금은 720W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2025년 이후에 나온 모듈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듈을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모듈인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 프린팅 태양전지는 마이너스 0.5% 퍼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5 정도씩 그 출력이 떨어지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한 0.4, 요거는 마이너스 0.3% 정도씩 떨어집니다. 예, 이게 모듈보다는 이 셀의 특성에 따라서 좌우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같은 출력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여름철 50도 정도씩 그 셀의 모듈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요 상태라고 하면은 요 차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듈의 온도는 그렇고, 이제 바람은 바람이 불면 그 사실 그 쿨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듈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고 하면은 이제 바람에 좀 많이 불면 쿨링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요 차이가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전소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발전소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발전소는 사실 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그게 모이면 일별 데이터, 월별 데이터, 연 데이터가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용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로그 기록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를 묶어 가지고 하나하나 씩 하기 때문에 이 인버터별 그 편차도 발생이 되고 이 그 가동률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이력을 보면 이제 정지한 시간이라든지 경보 코드, 이거는 그 반복 고장, 수리 내역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보 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인버터에 그 오류가 생겼을 때, 발전소에 오류가 생겼을 때 경보 코드는 인버터로 통해서 인버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보 코드, 그리고 그 현장 사진을 보면은 이제 설비의 위치, 좌표, 그리고 현장을 갔을 때 현장에 대한 그 검토한 그 촬영 일시, 결함 부위라든지 위험도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회의를 발전 사업자를 비롯해서 진행했을 때 이제 참석자가 누군지,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그 결정 사항이 뭔지, 수고와 재료 요청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도 요청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요새 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저희가 회의록을 갖다가 작성을 할 때 다 수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머리 아니면 그때 회의하면서의 기록에 의해서 회의록을 좀 작성을 하는데, 요새는 사실 그 회의 미팅 미닛을 정리하는 AI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몇 개를 옆에서 쓰고, 저는 쓰는 거 보면 회의에 대한 그 풀 텍스트도 다 만들어지고, 거기서 AI가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게 정리한 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런 게 좀 핵심이었는데 이게 좀 빠졌다, 이게 추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또 정리해주고, 그런 게 다 가능한 시절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손발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그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 내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이제 변경 이력을 보면, 이 견적의 변경이라든지 변경 범위, 이제 일정, 사유와 승인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러한 그 증거 관리의 목적은 이제 저희 내부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발주자에게 합리적인 이제 의사 결정을 재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귀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금방 그 팔로우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오늘 교육 내용이 아니라 이 전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0번부터
6번 최종 보고까지 계속 그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설팅 업무를 시작할 때 이 착수 항목 착수할 때는 이제 업무 범위서라든지 자료 요청서 그리고 롤에 대한 리스폰지빌리티에 대한 항목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발전소를 이제 진단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그 대안을 작성할 때 그 작성을 항목은 사실 연장 운영이라든지 부분 교체 아니면 전면 리퍼링 이러한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그 대안을 갖다가 어떻게 유출을 하는지 그리고 경제성을 분석할 때 투자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설비에 대한 그 다운타임도 고려를 해서 민감도를 좀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 그 물량을 산출하고 그리고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업체에 대한 그 리스트와 평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이 전체 그 과정의 진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실습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평가표라든지 스코어 카드, RFP, BOQ, BOQ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ill of Quantity, 물량 산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표준 문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수 범위서 이제 문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그 착수 보고서는 이제 그 컨설팅 착수 이제 체크리스트라든지 자료 요청 목록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들 그리고 업무 범위서 그리고 이제 발주자 컨설턴트 EPC 기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아셔야 되는 항목이고 사실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거기는 녹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착수 범위서에서 검토해야 될 거는 이제 고객, 발주자의 의사결정 질문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불명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명확하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한계를 고지할 것이냐, 이제 현장 접근과 안전 책임은 누가 갖느냐, 이제 최종 보고 이후에 추가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러한 것을 좀 그 업무를 할 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이러한 그 항목들이 이제 그 제안서나 업무할 때는 참조 사항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문서로는 이러한 내용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문서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여러 사항을 사진기로 찍거나 뭐 드론으로 찍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발전소의 이제 IV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전문가들은 그 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실제 가동하는 상태에서의 그 발전량 추이, 아까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발전소 연별 그 발전량 추이를 보면 그게 그 예상했던 범위 내에 출력 보증하는 범위 내에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 곡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요 위에 있다고 하면, 요 사이에 있다고 하면, 요거는 아니다. 요 상태에 있으면 정상 상태고,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은 이제 문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출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떨어지는 거는 오염입니다. 예. 그 제가 좀 경험한 거는 그 철강 관련된 회사들 이런 이제 분진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진이 나오면 모듈 표면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분진이 이제 쌓여서 이상한 먼지가 엄청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듈에 이제 그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그 사실 모듈에 대한 세척 그런 게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언페이지 익스큐티브 서머리를 작성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마지막 과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 산출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제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러한 진단 구조를 보면 그 현상, 근거, 영향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버터가 이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버터 2호기는 월별 PR이 평균보다 뭐 7% 정도 낮고 동일 기간 알람 이력이 반복되어 이제 원인 확인이 필요한 정밀 기간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게 그 진단 그 문장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키지로 보면 대안 비교 문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버터, 이제 모듈, 이제 전면 리파워링, 연장 운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구성품에 대한 일부 교체가 되겠죠. 요거를 예를 들면 예전 올드 제품 대비 현재 제품의 이제 호환성이라든지 이제 보증 기간 그리고 이런 그 설비를 교체를 할 때는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다루는 설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를 다루더라도 뭐 100kW 이상 설비가 되면은 그 전력 양이 상당히 높아서
활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또는 그 전기 쇼크에 의해서 좀 아주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기 설비를 다운타운 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항목입니다. 당연히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무 리스크 다운타임이 없겠죠.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 한 인버터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운타임 리스크가 적고요. 이제 모듈이나 이제 전면 리파워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설비에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캐펙스 측면에서 보면은 모듈 인버터 교체는 이제 원타임으로 일어나는 거고, 모듈 부분 교체를 한다고 하면 현재는 적을 수 있지만 그 교체하는 아마 항목 수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제 전면 리파워링 간다고 하면 캐펙스가 한번 투자되죠.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는 비용이 작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미래에는 더 증가를 해서 두고 아마 이 사업 발주자는 고민을 할 겁니다. 운영비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화재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리파워링은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사실 연장 운영한다면 사실 저희의 또 업무도 좀 줄어드는 거여서 아마 솔루션은 이 세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듈 부분 교체는 사실 화재하고는 영향이 없지만요.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 화재하고는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그 전기를 모아주는 게 그 접석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접석함에서는 화재가 많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서도 화재가 발생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이 좀 적고요. 화재 발생 전에 모듈의 상태를 보면 그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모듈의 이제 일부가 깨지거나 아니면 뒷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듈의 일부분이 좀 탄 현상, 그런 현상이 육안으로도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제 연장 운영을 하거나 부분 교체, 전면 리파워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연장 운행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현 설비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유지 보수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겠죠. 이때는 장점은 더 이상 그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캐펙스는 최소화되고 이미 동작하고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계속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능이 계속 저하되고, 성능 저하는 이게 이런 곡선을 통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져서
그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고장 리스크가 이제 잔존 또는 이게 미래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안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뭐 인버터, 저서판, 케이블, 뭐 일부 모듈 이런 것들 교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용은 이제 최소하지만 그 효과는 좋기 때문에 이 비용 효과가 균형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최적의 그 솔루션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그 다운타임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라든지 이제 보증 범위 확인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전면 리파어링은 그냥 그 토지만을 사용하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성능이라든지 안전, 보험 리스크가 동시에 개선이 되는데 당연히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가 동반하고 이 앞서 얘기했던 요 다운타임이 가장 길게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투자 아마 비용이 가장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다운타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익이 당장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그 의사결정의 난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를 할지 연장 운영을 할지 부분 교체를 할지 전면 리파어링 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이러한 그 성능 개선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설비 투자비, 다운타임, 안전 개선, 이제 보증, 이제 수행 경험, 납기, 민원 인허가 리스크 이러한 것을 놓고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향후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성 요약입니다. 이게 태양광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융과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예를 들어서 뭐 1000kW, 1메가와트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통상 20% 많으면 30%를 자기 자본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출로 진행을 합니다.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이게 확실한 수익원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은행권에서는 뭐 7년 아니면 길게 보면 15년 내 원금을 회수해가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사실 이거를 15년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단 다음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 투자
수익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태양광 사업자들도 이 경제성 분석을 항상 그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유지 비용, 이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뭐 정기 점검 비용들이 포함이 되고, 이제 발전을 할 때 하는 것은 이제 발전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S&P하고 REC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큰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외부 제3자하고 계약을 해서 PPA라고 하는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제3자한테 전력을 직접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PPA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는 자기가 필요한 전력을 자기가 소모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경제성 평가 할 때 똑같습니다. NPV나 IRR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사용하는 경제 지표고, 그리고 투자금을 언제 이제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하면서 이 고장률 같은 경우 납기, 보증, 금융비용 이런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고장률, 이 고장률은 이제 설비에 대한 고장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고장률이 되겠고, 사실 이러한 고장률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있는, 리피테이션이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고 선정하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가격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거는 이제 밸런스를 맺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확정적인 용어, 책임이 없는 것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권장되는 표현은, 이러한 그 경제성을 판단을 했을 때 아마 원금 횟수는 한 이 정도 범위일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격이라든지 일사량, 다운 민감도가 좀 큽니다. 라고 하거나, 이 투자 판단 전에 그 최신 계약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책 용어를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게 몇 장 안 남았기 때문에 강의를 좀 계속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남았습니다. 5장 남아 한 10분 정도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서, 또는 이제 각 업자들한테 요구할 그 RFP, Request for Proposal, 그리고 Bill of Quantity 초안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여기는 이제 그 성능 공급 범위, 그 일정 조건, 그리고 검수 기준, 그 제출할 문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평가 기준, 이런 항목들이 그 모듈 제공사에 주어져야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지금 이제 1메가와트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러한
물량에 대한 얘기, 그 인버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 자료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회의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회의록을 쭉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의록은 이게 그 무엇을 이제 논의했는지 저희 컨설턴트가 어디까지 이제 관여했는지를 남기는 동시에 그 관리 책임이 어디에까지 있는지 그런 것을 남기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그 미팅 미니엇을 그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그 성능 이러한 그 발주 요건을 갖다가 사실 정의를 해서 하면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작업 범위, 그리고 일정, 공사하는 일정, 그리고 검수 및 인수 기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것을 그 현장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그 AI 생산성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 경험 아니면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에는 뭐 2시간, 뭐 20시간 하던 작업들을 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짧게 시간에 그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그 의사 결정 그리고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의사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종 발주 문서 아웃풋에 이제 연결이 돼서 시공사 통제역 표준 이제 RFP나 내역서를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도 이제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그 4차 시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습도 예를 들면 이제 내일 4차 시에 3시간을 하는데 제가 1시간 정도는 그 실습할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드릴 거고 뭐 1시간 정도 실제 그 실습을 하고 한 마지막 한 1시간 정도에서는 그 조별 그 발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습 사례고, 예,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이제 발전 사업을 이제 묻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님, 예, 업체가 A가 좀 제일 괜찮겠죠. 뭐 그냥 A로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신뢰성을 갖고 이러한 정권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안 좋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 표준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피해야 될 답변으로 보면은 이 업체가 제일 좋겠습니다. 예, 이 업체가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장되는 거는 그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그 납기와 실행 수행 항목에선 우위가 있으나 이러한 것은 아까 이제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판단을 하면은 되겠죠. 거기서 있던 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만은 이 가격이라든지 보증, 하자 대응 조건은 그 B, C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B, C와의 그 추가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 선정은 이제 B사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과 견적 비교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FM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한번 다른 분이 좀 묻습니다. 이제 이거 리파워링 하면은 수익률이 8%가 보장이 되나요? 라고 하면 보장이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분석 결과 현재 발전량, 설비 상태, 예상 캐펙스, 그리고 발전 전기료 판매 조건을 갖다가 가정한 민감도 분석입니다. 실제 이제 수익률은 실제 일사량이든지 고장률, 출력 제어, 시장 가격, 금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제 본 자료는 이제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APM입니다. 이러한 용구는 나중에 그 작업을 하시거나 관계에 대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강의 마치게 되었는데요. 예. 요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의 그 윤리 범위,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표로 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면책 고지 문구를 이제 상황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산출물 패키지와 목적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일은 이제 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의 전 주기하고 이해 관계자의 맵을 앞서 얘기했던 리스폰시빌리티, 어카운트, 컨트롤, 인폼 이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이제 발전소라든지 그 발전 데이터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제공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마지막은 이제 참고문헌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태양광 산업은 이제 공용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료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긴 시간 동안 강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